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원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확실히 여름 장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한 주간을 놓고 보면 큰 이벤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장세였는데 미국 7월 CPI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 봐야 되는데 뭐 예상치를 하회했죠. 해서 이 정도면 오케이 정도 됐고, 다만 이제 시장 전반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지부진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겠고, 우리 미 증시를 보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피치사가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 무디스도 또 가만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지방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한 악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중국 첨단 산업 견제, 물론 계속 나온 얘기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악재로 작용하는 반면에 말씀드린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 하회를 했고, 물론 금요일 PPI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예상을 상회했지만은 CPI가 더 중요하니까 전반적인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줄어들었다. 거기다가 미국의 연준 위원도 보면 한 두 분인가요? 그 정도가 아마 내년 같은 경우 금리 인하 가능하다 내지는 금리 인상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 부분은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호재와 악재가 맞물렸지만은 상반기에 올라갔던 그 지수 부담,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같은 경우가 꾸준히 나오면서 좀 무거운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미증시를 놓고 섹터별로 놓고 보면 역시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특징 섹터였는데, 엔비디아가 한 주간 마이너스 8%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도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쪽이 반도체였거든요. 그렇죠. 조금 부담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빅테크주들도 대부분 지금 뭐 저중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상당수 기업들, 그러니까 약 80% 실적을 발표한 80%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문제는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퍼밸류를 보면 19배가 넘어요. 그러면 10년 평균 한 17배 조금 넘는 수준을 생각하면 여전히 좀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위를 보이면서 아직도 견고하지만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에 약간의 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기업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부담이다. 그래서 향후 증시는 애플의 지수가 종목이 언제 올라오느냐 해서 이번 신제품, 9월 신제품 이벤트가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 똑같죠? 수요가는 흐름인데, 양대시장, 거래소와 코스닥의 양대시장의 핵심 섹터가 반도체와 2차전지인데 이 두 개 섹터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도 둔할 수밖에 없고, 꾸준하게 역시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더라. 근데 문제는 지금 차익 매물로 지수가 좀 무겁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루 단위로 상승 섹터가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은 잠깐 2차전지, 그러다 갑자기 또 뭐 바이오 쪽이 움직였다가 로봇이 갑자기 움직였다가 또 중국주가 목요일부터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난해한 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난주 이제 바이오, 로봇, 중국주들이 하루 단위로 돌아갔는데, 거기다 또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의 화두로 지금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장세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시 재개되면서 카지노 면세, 호텔 화장품의 강세가 아마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14일 월요일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또 15일에는 한국 증시가 광복절로 휴장, 미국에서는 7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한편 16일에는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17일에는 미국의 7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끝으로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좀 한산한 것 같습니다. 보면 소매 판매랑 FOMC 의사록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크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내일인가요? 이제 광복절 휴장이 제일 크게 느껴질 정도로 이벤트가 없거든요. 예.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 구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미칠 만한 이벤트, 모멘텀 자체가 크게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뭐 금리와 경기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뭐 소소한 작은 변동성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보다도 항상 지금 이제는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뭐 소매 판매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평소 같으면은 뭐 많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만은 A급 지표는 아닙니다만은 워낙에 또 이런 부분에 예민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관련해서 실적 시즌의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홈디포, 타깃, 월마트 같은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예전 장이 험악했을 때 타깃이 하루에 뭐 20% 이상 급락하면서 미증시를 흔든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자잘한 경제 지표, FOMC 회의 의사록 정도가 있게 되겠지만은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 어떤 빌미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이벤트들도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최근 증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뭐 하루 네. 걸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이번 주 어떻게 보십니까? 큰 시장의 추세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봉상에 조금 불편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는 한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상반기에 거의 지수를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거의 한 10% 종목이 상위 10%가 지수를 다 올린 어떤 그런 것 크기 때문에 차별화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종목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화학이 그 추세가 무너진 게 조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우리 시장이 12월부터 장이 올라왔지만 추세적으로 올라왔지만은 LG화학은 작년 5월부터 추세가 반등을 했거든요. 먼저 올라왔던 LG화학 추세가 최근에 무너진 것은 부담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보면 애플의 일봉이 또 오랜만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8월 현재 시장은 사실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주가의 호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 상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악재가 될 만한 게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모멘텀 중립 정도의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재밌는 건 그겁니다. 우리 실적 시즌 이제 막바지, 이번 주에 우리는 실적 시즌 끝입니다. 미국도 이제 막바지 국면이고. 근데 7월 초부터 진행됐던 실적 구간을 놓고 보면 7월 초부터 지금 지수를 가만히 보십시오. S&P 500과 코스피를 놓고 보면 지수가 제자리입니다. 일일비 장이라는 거죠. 막 열심히 뭐 좋다 나쁘다 그랬지만은 결국 지수 제자리에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계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남은 하반기 시장과 가을장, 여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을장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을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애플의 실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우리 금요일 실적 발표한 기업 농심과 삼lik식품이 급등이 나왔죠.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오느냐?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여름장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테마들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건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좀 낮아지는 구간, 금리가 이제 인상 구간이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있겠지만은, 너무 우리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름 장에서 테마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가을장은 앞으로 실적 우량주 차별화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사실 국내 증시를 보면은 뭐 특정 섹터, 종목 쪽으로 이 쏠림 현상도 아직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굉장히 심한 쏠림장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보고 따라 붙으면 내일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감하죠.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장입니다. 하루 단위로 시장이 변하고 있고 펀더멘탈보다는 이슈나 모멘텀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면서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수급을 쫓는 내동매매는 주의하자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지수는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제자리인데 여러분 계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따른 좀 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을 주도하는 수급 세력이 주도 세력이 있는데 이들 세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 거래소와 코스닥 수급 현황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다가 14조 이상을 매수했다가 최근에 상당 부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매도도 있겠지만은 환율이 지금 조금 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지수가 움직이기 쉽지가 않죠. 반대로 코스닥을 보시면은 우리 코스닥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7조 이상을 매수했어요. 주로 이제 2차 전지나 테마주를 많이 매수했는데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고객예탁금이 거의 한 2, 3조 정도에서 거의 58조까지 늘어나던 그 고객예탁금이 다시 52조로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도 둔화되다 보니까 코스닥도 조금 정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양시장 모두 지금은 수급이 조금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조금 낮추고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반면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2주 전부터인가요? 시장에 좀 이제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 한쪽으로 너무 치달리는 종목보다도 이제는 좀 고르게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엔터라든지 로봇, AI, 플랫폼, 또 일부 중국주에 대해서 제가 한 2주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과 중국주가 초강세를 보였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던 쪽에서 약간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은 계속 유지를 하자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역시 지난주에 가장 세게 움직였던 폭등을 했던 중국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올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3월에 중국 양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중국주를 아예 안 봤어요. 다 버려버리고 안 봤는데 한 2주 전부터 제가 중국주를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 2주 전인가요? 그때 중국 대사가 제주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만간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때도 우리는 대부분 안 믿었습니다. 예. 6년 동안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는 것. 왜냐하면 이번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같은 경우 중국 대사 이준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중국이 뭘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지금 미국이 첨단 산업 규제를 하면서 중국을 누르고 있죠. 못 나오게 막고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라 봐야 되는데 군사력이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군사력 같은 경우도 AI나 로봇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을 막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금 중국에 노광 장비가 들어갑니까? 전혀 못 들어가요.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금요일 우리 상해 지수가 2%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과연 중국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에 예민하신 분들은 체크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소식이 나왔는데 13일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자 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기사가 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근데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면 우리 당했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당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못 믿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예. 당장 단체 관광객과 연결된 카지노 호텔 면세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가 좋아지니까 우리 코로나가 2020년 그때부터 관광객이 망이었는데 그 전 2019년 통계를 보면 글로벌 전체 세계 관광객 숫자가 14억 명인데 그중에 중국이 1억 7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가장 많이 왔을 때가 800만 명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옛날만큼 오겠느냐? 당연하죠. 옛날만큼 오겠습니까마는 그 절반만 와도 그게 어딥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카지노 호텔 면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고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엔터라든지 화장품 미용 콘텐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을 또 계속 가져야 되는데 예.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단체 관광이 조금씩 풀리다가 막혔다가 이번에 왕창 풀렸는데 아마 한한령 같은 경우도 이게 단체 관광객 쪽을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한한령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냐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엔터 쪽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중국의 오프라인 사인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금씩 확장되는 국면을 생각하면 관련된 섹터도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중국 관련 외에 중국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 실적이 붙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여름 시장 우리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만은 이번 앞으로 열릴 가을장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에 고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이 되는 종목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 시장이 어지러울수록 정도를 걷는 게 맞습니다. 정도라는 것은 실적이겠죠.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